자, 이번 시간에는 분리법칙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분리법칙은 별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1학기 때 생식세포 분열 과정에서 한 쌍의 대립 유전자가 분리되는 현상인 것과 매우 유사합니다. 여러분, 생식세포 만들 때 이게 엄마 거하고 아빠 께서 받은 요 염색체들이 분리됐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랑 거의 똑같아요. 똑같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로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잘 배워보도록 합시다. 자, 맨델은 순종끼리 교배를 한 결과 잡종 일대에서는 우성 형질만 나타난 것을 확인했었죠. 그러면 여기서 한 번 더 나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우성 형질은 그 다음 자손에도 계속 나타날까? 아니면 나타나지 않을까? 궁금해서 맨델은 이 실험을 통해서 알게 되었거든요. 실험을 통해서 알게 되었는데 그 실험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밑에 나와 있어요. 잡종 일대를 자가수분하여 얻은 잡종 이대 결과를 이해하는 게 이 실험의 목적인데 여기까지는 전 시간과 똑같습니다. 똑같고요. 그 다음이 좀 다른데 한번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합시다. 순종인 둥근 완두하고 순종인 주름진 완두를 생장시켜서 타가수분합니다. 타가수분을 하면 둥근 완두가 만들어지죠. 즉 둥근 완두가 주름진 완두의 우성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성, 이러한 우성의 형질을 이번에는 어떻게 하냐면 타가수분하는 것이 아니라 생장시켜서 자가수분을 시킵니다. 자가수분을 시키면 또 완두가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그 완두는 둥근 완두만 있는 것이냐? 그렇지가 않았다는 거죠. 둥근 완두도 있고요. 주름진 완두도 있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둥근 완두만 있었으면 잡종 이대를 연구하지 않았겠죠. 그렇죠? 그런데 잡종 이대에서는 주름진 완두도 나왔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 결과는 5,474개의 둥근 완두하고 1,856개의 주름진 완두가 나왔답니다. 자, 이걸 가지고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둥근 완두와 주름진 완두의 개수의 비, 잡종 이대에서 몇 대 몇일까요? 계산해 보면 3대 1이 됩니다. 3대 1이 돼요. 이 비율은 매우 중요합니다. 3대 1이 됩니다. 자, 그러면 정리하기 2번. 정리하기 2번이 가장 중요하겠죠. 잡종 1대에서 없었던 형질이 잡종 2대에서 나타난 이유를 생각해 봅시다. 자, 보세요. 잡종 1대에는 둥근 완두밖에 없는데 잡종 2대에서는 주름진 완두가 나타났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 자, 그러면 이 주름진 완두는 어디서 왔을까? 그쵸? 어버이에서 왔을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맨델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각각은 유전 인자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결과를 보고 유전 인자를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이 둥근 완두는 순종의 둥근 완두이기 때문에 동일한 둥근 완두를 표현할 수 있는 유전 인자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 전 시간에 그거를 라지알이라고 표현했어요. 엄마하고 아빠한테 받은 걸 하나하나씩. 그럼 얘도 주름진 완두 순종이기 때문에 스몰알 유전 인자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럼 그런 유전 인자를 하나씩 받은 것이 잡종 일대가 되겠죠. 그렇죠? 라지알, 스몰알.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이 둥근 완두를 자가수분했기 때문에 자가수분했으면 유전자가 동일하겠죠. 그렇죠? 그래도 자가수분한 것도 R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얘하고 얘의 유전인자하고 얘의 유전인자를 통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유전인자는 주름진 완두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얘하고 얘가 만나면 주름진 완두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얘하고 얘가 만나면 둥근 완두고요. 또 얘하고 얘가 만나면 둥근 완두겠죠. 하지만 얘하고 얘도 만날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주름진 완두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이런 거를 조금 말로 풀었으면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맨델은 잡종 1대에 없었던 주름진 완두가 잡종 2대에 나타나는 것을 보고 잡종 1대는 주름진 모양의 유전 인자와 둥근 모양의 유전 인자를 모두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여기서 아까 이야기한 거잖아요.
그죠? 다만 잡종일 때는 둥근 모양의 유전 인자만 작용하여 둥근 완두만 나타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렇죠? 둥근 모양의 유전 인자만 작용하여 둥근 완두만 나타나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것이 이제 둥근 것이 주름진 것의 우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즉 잡종일 때가 가지고 있는 주름진 모양의 유전 인자와 둥근 모양의 유전 인자는 생식세포가 만들 때 서로 분리, 그래서 분리 법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리되었다가 수정 과정을 통해 다시 합쳐져서 잡종 이대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잡종 이대에서 잡종 일대에 나타나지 않았던 주름진 완두가 나타나는 것이라고 추론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실험을 가지고 멘델은 세 가지의 가설을 세웁니다. 생물은 형질을 가지고 결정하는 한 쌍의 유전 인자, 아까 전에 표현한 R과 RR인 거죠. 이 유전 인자가 있으면 유전 인자는 부모에서 자손으로 전달이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한 쌍을 이루는 유전 인자가 다를 경우 하나의 유전 인자만 형질로 표현되며 다른 인자는 표현되지 않는다. 이게 아까 우성을 표현하는 하나의 방법이죠. 아까 전에 RR 주름진 둥근 거하고 주름진 거하고 순정인 놈이 합쳐졌을 때는 R과 R, 라지알과 스몰 R이 만들어지죠. 하지만 얘네들은 뭐예요? 유전 인자가 서로 다르지만 하나의 형질만 나타나죠. 둥근 걸로. 그렇죠? 이게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 한 쌍의 유전 인자는 생식세포가 만들어질 때 분리되어 각각 다른 생식세포로 들어가고 자손에게 전달되어 다시 쌍을 이룬다. 이렇기 때문에 잡종 1대에서 나타나지 않았던 주름진 완두가 잡종 2대에서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러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전에 너무 이야기를 해버렸는데 이제는 그 둥그렇게 표현되는 것을 이렇게 기호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둥글게, 그러니까 둥근 완두하고 주름진 완두 이렇게 겉으로 표현되는 것도 있고요. 이 겉으로 표현되는 것을 유전자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기호로. 그래서 이렇게 보통 두 가지 방법으로 표현을 하는데 기호로 나타내는, 즉 문자로 나타내는 것, 즉 R과 같이 유전자 구성 기호로 나타내는 것을 유전자형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둥근 모양이나 주름진 모양과 같이 유전자 구성에 따라 겉으로 드러나는 형질을 표현형이라고 합니다. 이제 새로운 단어가 있죠. 보통 이렇게 쓸 겁니다. 이렇게 쓸 거예요. 라지알, 스몰 R 같이 유전자를 기호로 나타내는 것을 유전자형, 모양과 같이 유전자 구성에 겉으로 드러나는 형질을 가진 건 표현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유전자 있죠. 유전자는 멘델은 염색체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유전자는 각각의 같은 위치에 있어요. 이렇게 같은 위치, 즉 대립 형질을 나타내는 유전자를 대립 유전자라고 합니다. 대립 형질을 나타내는 유전자를 대립 유전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표시를 할 때 대문자하고 소문자가 있잖아요. 대문자를 우성, 소문자를 열성으로 나타냅니다. 이건 일반적인 약속이에요, 약속. 그래서 순종을 보면 라지알로 표현이 되어 있죠. 혹은 스몰 R 이 유전자가 대립 유전자가 같은 것이 순종이기 때문에, 그리고 라지알은 표현형으로 나타내면 둥근 완두죠. 스몰 R 주름진 완두죠. 그렇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잡종은 대립 유전자가 다른 거예요. 라지알, 스몰 R. 그렇죠? 하지만 라지알이 스몰 R이 뭐예요? 우성이죠. 우성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두 개가 달라. 유전자가 다르잖아요. 다르면 둘 중에 하나만 표현된다고 했죠. 근데 어떤 놈이 표현된다고 했어? 우성인 게 표현이 된다고 했었죠. 근데 완두 같은 경우는 우성인 게 뭐라고 했습니까? 둥근 게 우성이라고 했었죠. 우성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순종 두 개를 섞어서 잡종 일대에서 나오는 모습을 보면 이게 나온 것이 우성이라고 판단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결과 나온 게 둥근 거기 때문에 둥근 것이 우성인 거예요. 알겠습니까? 알겠죠? 이거를 이제 다시 표현을 해보면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는데 이제 이 그림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앞에 건 잘 몰라더라도 이 그림은 잘 알아두세요. 자, 여기 보면은 이제 이번에 유전자형하고
표현형을 같이 나타낸 그림인데, 자, 어버이는 순종입니다. 그렇죠? 유전자형이 같으니까 순종. 그러면 이 어버이를 가지고 나타내는 생식세포는 라지알 하나밖에 없죠? 라지알을 갖고 있으면 각각의 가질 수 있는 생식세포는 하나밖에 없잖아요. 종류가 라지알. 얘도 마찬가지로 스몰알. 그럼 얘 두 개 합쳐지면 라지알 스몰알이 되죠. 라지알 스몰알이 되죠. 자, 이번에는 자가 수분을 하기 때문에 동일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옆에 있는 콩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표현을 해 놓은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요 각각 얘 콩은 라지알하고 스몰알이니까 생식세포로 만들 수 있는 종류는 라지알 혹은 스몰알 두 가지죠. 얘도 마찬가지로 라지알 스몰알이죠. 그러면은 이 알하고 이 알이 만나서 이렇게 될 수 있고요. 이 알하고 얘하고 만나서 이렇게 될 수 있고 얘하고 얘가 만나서 이렇게 될 수가 있고 얘하고 얘가 만나서 이렇게 될 수가 있었죠. 있겠죠. 그래서 총 몇 가지를 만들 수가 있어요. 총 네 가지를 만들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네 가지를 보면 라지알 스몰알, 라지알 스몰알, 스몰알. 그죠? 그래서 유전자형으로 표현을 해보면 1대 2대 1 라지알 대 라지알 스몰알이 1대 2대 1의 표현으로 나타낼 수가 있고요. 표현형은 둥근 완두 대 주름진 완두가 3대 1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요 스몰알은 잡종 1대에 없었던 거죠. 하지만 요 알이 쭉 타다 올라가다 보면은 여기서 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게 해서 연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처럼 생식세포를 만드는 과정에서 한 쌍의 대립 유전자가 분리되어 서로 다른 생식세포로 들어가는 현상을 분리법칙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요거 있죠? 여기서 이렇게 떨어져서 요 생식세포가 되는 거. 요거네요. 얘가 이렇게 떨어져서 이렇게 하나씩 나눠지는 것을 분리법칙. 어렵지 않죠? 분리법칙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풀고 마무리할까요? 생식세포를 만드는 과정에서 한 쌍의 대립 유전자가 분리되어 서로 다른 생식세포로 들어가는 현상을 그렇죠. 분리법칙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만약에 순종의 둥근완두가 순종의 주름진 완두를 교배하여 얻은 잡종 1대를 자가 수분하여 잡종 2대를 200개를 얻었다. 그러니까 얘를 200개 얻었다는 거죠. 200개를 얻었다. 이 중 둥근 완두와 주름진 완두는 이론상 각각 몇 개인가? 자, 여러분들 둥근 완두하고 주름진 완두는 몇 대 몇이라고 했어요? 3대 1이라고 했죠. 그러면 이론상 몇 개니까 3대 1이니까 200 곱하기 4 3대 1이니까 분모가 두 개를 합쳐져. 4분의 3 대 200 곱하기 4분의 1이면 개수가 나오겠죠. 그러면은 얘가 뭐예요? 둥근 완두고요. 얘는 주름진 완두가 되겠죠. 그래서 150개 대 50개가 되겠죠. 어렵지 않죠? 자,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